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오전장을 복귀하고 오후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죠. 해외 증시 어떤가요? 네, 해외 증시는 일본은 6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위크 첫날을 맞이해서 휴장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국내로 인바운드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목해보자라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가까운 명동 쪽 가보니까 정말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애플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국가니까 얼마나 반등할지 지켜봤더니 1% 정도의 반등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국은 계속 휴장이고 홍콩이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2주 신고가 이후에 계속 강한 모습인데 어제도 출발은 미미했지만 오후장에 2% 넘게 반등했고요. 오늘도 출발부터 또 2% 가까운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 증시의 매수가 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있던 이런 홍콩 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어서 좋은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머징 마켓에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일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좀 집중되는 것이 좋은 현상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은 일단 휴장 속에서 홍콩 증시의 반등이 굉장히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이제 5월인데 벌써부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를 복귀해 보면 사실 작년하고 좀 달리 중국의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IT 부품주가 좀 움직이기 있는데 오전장을 한마디로 보자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2,700선을 넘어서고 다시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물론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장은 결국 기간 조정 형태로 갔고 그다음에 종목을 계속 돌아가면서 선택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신고가 영역, 주도주라고 꼽혔던 그런 종목군들의 순환매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런 종목군들도 최근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오전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지수보다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프로럴 매매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나 강한 매수가 유입되거나 있거나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가장 수급의 중심 포인트는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이 방향성을 잃었다. 지수도 방향성을 같이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증시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종목을 보자. 더구나 소외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전장 크게 움직였던 섹터가 있다고요? 네, 자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소외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보다는 결국 비용을 쥐어짠 것이 실적 증가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크게 이슈화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장악력을 가져가고 있는 라인을 지금 팔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비용 통제로 인해서 이익이 좋아졌는데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네이버는 추가적인 성장을 어떤 것으로 보여줄지 버티칼 확대로 일부 매출의 확대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AI라든지 다른 성장 모델들을 좀 보여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장 대비해서 꽤 소외되어 있던 네이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반등의 탄력, 다음 주에 카카오 실적까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애플 관련주. 애플의 자사주 매입만 고려해보면 우리가 오를 이유 별로 없지만 오늘의 기대감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자, 6월 10일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할 AI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국내에서 AI 테마주들이 같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애플의 판매량이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죠? 중국에서 지금 소위 애국 소비 열풍, 그래서 애플샵이나 갤럭시샵에는 사람이 한산하지만 화웨이나 샤오미샵에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효과가 바로 어제, 그저께 중국 영상에 찾아보면 증거로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봤을 때 애플 판매량이 중국에서 다시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오고 AI 관련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교체 수요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과 부품주 중에서 가장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BH가 오늘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자화전자라든지 더구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예전부터 언급드렸던 LG노텍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 종목의 핵심은 가격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회복이 일정 부분 되게 되면 애플 판매량이 늘지 않았을 땐 다시 상승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화학업종에 대해서 리포트도 설명드리고 종목으로도 설명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석유화학, 태양광 다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 이들 종목의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 좋죠. 그다음에 뭐 지금 시장에서 또 전력기기 다 좋은데 그런 종목군들을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두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밑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은 한번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사님, 그냥 쓱 지나가면 잠깐 놓칠 수 있는데 석유와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대체인데 같이 오른단 말이죠. 이게 싸서 오르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뭐 리포트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유럽의 크래커는 아예 문을 닫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서로 모여 합종연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나타나면서 지역별로 이제 좀 가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결국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엄청나게 비용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결국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겨웠던 적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대로 6월 달까지는 쉽게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6월 달까지 중국 물량들 가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중국 쪽의 수입이 우회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거 안 가져갈 건가? 또 하나큐셀처럼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추해 봤을 때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들 종목의 흐름이 한 가지 유입되고 있다 정도. 그래서 새 업종 다 지금 보면은 가격 회복이 핵심이고 가격 회복이 끝나면 추가 상승은 더 이상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을 경우 멈출 수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기 마련이니까요. 관련해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가져오셨는데 세간을 떠들썩했던 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입니다. 뭐 하이브, 뭐 누가 이긴다, 뭐 법적으로 누가 뭐 유리할 것이다 그런 건 좀 관심이 없고요. 뭐 실적만 한번 살펴봤을 때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다는 것이죠. 물론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과연 이 종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가 핵심이고 저는 그나마 밸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은 위버스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모두 폭발한 거죠. 공연 모객 수도 결국은 엔데믹으로 가면서 폭발한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앨범이라고 봐야 될 텐데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은 앨범인데요. 자, 앨범도 작년에 50% 가까운 성장, 올해는 5% 성장. 결국 두 가지 모두 성장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성장은 이어가지만 성장의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럼 다른 무언가에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벌충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위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소위 플랫폼 업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위버스의 그 한 달간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결국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누구도 끌고 온다, 그다음에 뭐 누구도 계속 데려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전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한 700만에서 위버스 2.0으로 가면 뭐 2천만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의 상승 속도가 줄면 뭐 그게 미니진이이기든 뭐 방시혁이이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흔들림이 밸류에이션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가장 많은 음반 판매와 파괴력을 보여주었던 세븐틴이 지금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파급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이브는 냉정하게 주변 이슈보다는 실적을 보면서 한번 투자 관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버스가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인데 이게 월간 유저 수가 1,200만 명이 거의 맥스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가시화가 되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5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두 가지 섹터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상단이 조금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4월 실적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실적에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여전히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고 있고 실적도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데 주가는 여전히 정체 양상에 빠져 있는 이 자동차가 과연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방향성을 찾을지, 오히려 최근 자동차 쪽에서는 HL 만도나 그다음에 뭐 그 광고하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광고를 맡고 있는 그런 업체가 오히려 더 주가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석유화학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낙폭과대 축도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지금처럼 트레이딩장에서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후장까지, 그다음에 다음 주 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주간에서도 소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반등 양상이 수급과 더불어서 나타나는지 또 실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테크닙의 주가 상승,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긍정적인 수주 전망, 그다음에 사우디의 지속적인 가스 산업 투자, 이게 다 전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자력 얘기하고 태양광 얘기하지만 당장 부족한 전력을 메꿀 수 있는 건 가스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이 있었어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쇼티지가 난 게 가스다라는 게 좀 더 공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월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네. 오후장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 시계를 좁힌 분들은 고민할 것 같아요. 오후장에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롤오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붙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뭐 1,000억, 2,000억 정도만 들어와도 지수가 계속 등락을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2,000억 정도 나오면 쭉 밀렸다가 또 프로그램 매수 한 1,000억 들어오면 쭉 들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서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본질이 뭐냐? 거래가 증가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물론 오늘 아직 그 종가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도 거래를 늘리지 못한다면 다음 주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 뭔가 지수는 출렁이는데 내 종목들은 더 출렁이고, 그런데 실제 이게 의미 있는 출렁임이냐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를 폭발시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언급드렸던 대로 기간 조정 속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대장주군요. 삼성전자 가격 회복 여부. 근데 어쨌든 지금 지수가 조금씩 올라와서 2,700을 한번 터치했다가 다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빨리 8이라는 숫자를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전고점을 노리는 그런 강력한 양상이 보여줘야 다른 종목이 당장 따라가지 않더라도 지수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결부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연속성이 전혀 없잖아요. 어저께 강하게 샀다가 오늘은 또 안 사다가 뭐 이런 양상이 반복되면서 2분기 들어서 외국인 매매 핵심 포인트는 매수 탄력 둔화입니다. 매도 전환이 아니고 매수 탄력 둔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면서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4월 달 반도체 수출 봤을 때도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CEO가 나와서 지금 뭐 반도체가 폭발하고 있고 실적이 2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하반기에는 HBM 터질 것 같다. 물론 그 얘기에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CEO가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가격 회복을 해줘야 2,700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가격 회복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기회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삼성전자의 가격 회복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아침에도 일단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물론 사실 여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나라가 텔아비브로 날아간 미사일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비교적 긴 연휴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서 있거든요. 지금 뭐 가자지구와 결부돼서 오히려 휴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또 뭔가 이런 변수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비교적 오래 쉬는 구간 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또 발생하면서 시장에 자극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뭐 아직까지 큰 걱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사님이 5월 FOMC는 소문난 잔치일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오늘 밤에 미국의 4월달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장이 흔들리면 월요일날 돌아오는 우리 투자자들, 화요일날 다시 시작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매우 좀 불안할 텐데 오늘 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시장의 예상치를 클 정도로 뭐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아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변수만 아니라면 아마 고용 지표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우리 증시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크게 빠질 만한 모멘텀은 없는데 단기 급등한 개별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5월 달에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5월 16일 날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과 관련된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과 관련돼서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거시지표,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후장 체크포인트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